호흡을 하는데 밀도를 어떻게 더 깊게 할 것인가. 지금 보는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깊이 보고 싶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입니까? 사람. 이제 이것을 너무 억지로 전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죠. 처음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갈 때까지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완벽하게 처음부터 보려면 무리가 따른 거죠. 긴장이 따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이제 지나친 노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5 기능이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수행이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의 밀도를 높이고 싶다. 여기서 내가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숨이 들어올 때 한 찰나 이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보기 전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숨을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차림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앉아서 하는 수행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우리가 최소한 1시간 반을 왔는데 최소한의 집중 시간을 이제 집중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나 싶으면 이제 또 시간이 종료돼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경행하는 것,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숨 날숨을 보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렇게 내가 긴장하거나 또 무리를 하거나 지나친 노력을 가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숨을 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현상도 발생하고 또 소리도 들리고 또 앞에 또 방해물이 있나 이것도 봐야 되고,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들숨날숨을 보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들숨날숨을 계속 보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하면 우리가 막 쪼은다 그러죠. 막 용을 쓴다 그러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물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력이 덜 하겠죠. 집중도가 떨어지지만 최대한 방해물이 없는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십 분 이렇게 들숨날숨을 보면 그 힘이 모아지면 아주 상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강해지죠. 그 힘을 그대로 좌선에 이렇게 좌선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밀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상이 됩니다. 근데 앉아서 내가 지금 여건이 밀도를 높이는데 지금 조건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친 노력이 가해지고 거기서 긴장이 일어나고 마음이 이제 불만족이 일어나고 동요가 되고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수행이 계속 퇴보된다거나 수행의 어떤 의지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마음의 상태를 잘 이렇게 확인해서 처지면 북돋아주고 또 나태해지면 또 분발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그 기능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물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다각도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좌선에서 일어나서부터 걸어 나가면서 계속 숨을 보려고 하고 나가서 이제 경행하면서 또 앉아서 좀 쉬면서 뭐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누워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쉬다가 또 그대로 좌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용을 써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나친 노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활용을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요소하고 숨을 아는데 그 노력의 강도, 어제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노력의 강도 그것이 중요하죠. 적절하게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 조금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침을 나른다고 합시다. 아니면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은 예전에 수도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 양동이, 물동이 머리에 이고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얼굴을 옷 다 젖죠. 막 넘치가지고. 근데 아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머리에 이고, 예? 어떻게 합니까? 팔도 내리고 뭐 물건 들고
이렇게 해도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집까지 가거든요. 그 노력의 강도, 적절한, 이게 너무, 이게 몸을 빨리 움직이도 안 되고, 느리게 움직이도 안 되고, 이 그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이,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죠. 이, 물을 안 흘리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이제 뭐 양동이도 떨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뭐 여기 해가지고 그 논두렁 좁은데 뭐 가득 이고 옛날에 보면은 양손에 또 뭐 치고 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대로도 아니고 논두렁이 얼마 좁습니까? 이거 한 2, 30cm 되나? 근데 우리 노력의 강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보는데 너무 용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밀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너무 이렇게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밀도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그것을 끈을 쭉 이렇게 점들이 이어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단거리 선수 오래 못 달리죠? 한 100m, 200m 달리면 지쳐서 전속력으로 달려 끊어집니다. 그런데 뭐 마라톤 선수도 놔놓고 일단 적절한 속도로 뭐 걷는다든지 적절한 속도로 약간 빠르게 뭐 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숨을 보는 것도 막 용을 써서 막 이렇게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용을 쓰다 보면은 힘만 빠지고 이 숨이 보이기보다 이 접촉점 자체나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의 이런 현상들, 이것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힘을 가했을 때 이제 그 숨이 잘 보이더라, 이런 감을 이제 이런 감은 누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이라는 그 숨을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전에도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알아차림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사띠라는 것.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기능이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상과 항상 마주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알아차림, 사띠에 가까운 원인이 강한 지각이죠. 예. 지각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시계. 처음에 시계라고 한 시점 있죠. 예, 시계라고 딱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지각입니다. 그럼 나중에 저런 걸 봤을 때, 아, 시계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 우리 마음부수 중에 지각, 산냐, 지각입니다. 그럼 여기 강한 지각이 알아차림에 가까운 원인이라 했습니다. 자, 콧구멍을 들어가는 공기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숨. 예, 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처음에 누가 알려줬습니다. 뭐 부모님이나 누가 친구, 선생님. 그 나중에도 이것이 숨이다 계속 알게 해주는 거. 이 지각이지요.
이것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숨이 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겠죠. 안 보이고 수행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나른하고 지루하고 이때는 대상이 희미해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숨에 대한 지각을 좀 강하게 할 필요 있죠. 지금 콧구멍을 들락날락 하는 공기, 숨이다.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강하게 그 지각을 높이면은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밀도가 조금 이렇게 짙어지겠죠. 알아차림을 하는 밀도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앉아서는 그 숨에 대한 지각을 좀 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밖에서 할 때. 네. 자선 때는 고요하니까 조용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집중도가 외부의 영향 때문에 좀 더 숨 쉬는 게 가빠지고 호흡이 조금 강도가 강해진다 해야 될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호흡이 이제 앉아서는 우리가 크게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크게 이제 가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 나가고 활동하는 자체, 그 자체가 이제 호흡을 가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상황에 가쁘면 가쁜 대로, 그러니까 빠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빠른 대로 보는 거죠. 그걸 왜 이 숨이 빠른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빠르면 빠른 대로 받아들이고 그 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수행을 목적으로 걷는다, 이럴 때는 빨리 걸을 필요가 없죠. 천천히 최대한 속도를 늦춰서 숨을 내려고 하다 보면 걷는 자체가 그렇게 뭐 심한 그런 운동이 아니니까 호흡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걷는 동안 이제 조금 자각을 하기 위해서 좀 무의식적으로 좀 더 호흡에 호흡기를 해야 할까? 그걸 좀 더 강하게 뭘 강하게? 숨 쉬는 숨을 네. 그래 하면 안 되고,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숨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왜? 이제 이런 말이죠. 제3자 입장에서 보라. 제3자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도에서 강물을 바라보듯이 강물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수량을 많게도 적게도 빠르게도 느리게 할 수 없.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조절하면 안 되죠. 숨을 조절하게 되면 몸이 긴장하고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놔두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이제 걸어 다닐 때는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죠. 앉아서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걷는 동작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최대한 마음을 코끝과 입술 사이에 두고 있으면 숨이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다 보면 내가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고 하다 보면은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정말 수행에 대한 열의가 있고, 그러면 그런 힘들이 계속 모이면 계속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뭐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선을 하다 보면 번뇌망상은 항상 이끄는데 거기에다 지금 혼침 졸음까지 오게 될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억지로 그걸 깨고 하려고 하다 보면 용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되게 피로해지거든요. 그때는 잠시 그냥 멍하게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 수신력 있게 가야 될까? 간다고 한다 어느 순간 졸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혼침 졸음이 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약간 오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이미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안 오게 만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혼침, 해태와 혼침, 뭐 졸림, 일단 잠을 충분히 자고, 예. 음식을 먹고 나서는 한 2, 30분 걷고 걸으면서 수행을 하고, 수행 전에, 시간 전에 한 15분, 20분 누워서 좀 쉬고, 이걸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수행 시간에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졸립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그 다음 수행 시간은 대부분 졸립습니다. 음식 소화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원에서는 식사 시간 후에 하는 좌선 시간을 아주 멀리 해놨습니다.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원칙으로 기본을 지키고, 이제 수행체 왔으니까 뭐 크게 뭐 노동을 한다든지 심한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지 보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음식의 종류도 관계가 있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이 내가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음식, 입에 맞는 것보다 내 몸에 맞고 소화가 잘 되는 유익한 그런 음식을 일단 먹어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입에만 맞다. 그러면 이게 오래 위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좌선 시간까지 연결이 되면 당연히 졸립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은 최대한 꼭꼭 씹어서 몇 번씩 씹습니까? 안 씹어봤어요? 한 100번씩 씹으면 예? 예. 예. 그래야 부처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꼭꼭 씹어가지고 죽이 될 때까지, 죽이 돼서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서, 그래서 죽이 될 때까지 다른 음식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우리 혀에만, 아니, 입에만 있는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충분히 음식이 섞여서 안 들어가면 이어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은 안 된 상태에서 소장으로 위장은 소화 담당, 소장은 흡수 담당인데 흡수가 또 안 되겠죠. 소장에서는 이렇게 발효가 돼야 흡수가 잘 됩니다. 발효하고 섞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부패하고. 근데 소화가 안 돼서 내려가면 이게 썩어버려, 부패가. 그래서 독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온몸으로 퍼지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질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죠.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서,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 또 수행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밥하고 이제 반찬하고 먹는데 이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국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래 하면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예, 조사에 의하면 그 소화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조화선 시간까지 소화가 연결되겠죠. 이어지는. 그러면 소화한다고 온몸에 피와 에너지가 위장으로 쏠려 있습니다. 나 지금 수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졸립죠. 당연히 이게 신체적으로.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밥이나 물기가 적은 그런 음식을 위주로 해서 꼭꼭 씹어서 들어가면은 소화가 바로 되죠. 빠른 시간에 소화가 돼서 수행하는 시간에 덜 졸리. 그런데 수행 마치고 물을 그때는 마음대로 마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식전에 또 2시간 전에도 물을 또 많이 마시면 거기 소화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기가 많은 뭐 과일 이런 것도 뭐 한 2-3조각은 괜찮지만 그 이상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흡수도 안 되고 그 몸은 문대로 피곤하고 또 영양분도 흡수도 못하고 또 그게 해로운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또 병도 나고. 그래서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고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혼침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고려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이제 수행 전에 심한 그런 뭐 몸에 무리 가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어떤 뭐 큰 만성병이나 뭐 약을 장기 복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약으로 인해서 몸에 많이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혼침이 일어나고 졸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몸 육체적인 그런 요소고 정신적으로 수행에 대한 흥미가 없다거나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고 뭐 그냥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상 자체가 단조롭고 좀 몸이 건조합니다. 마음이 대번에 실증을 느끼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졸리고 지루하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왜 수행합니까? 대답. 네? 자기 자신을 찾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네. 어쨌든 뭐 나름대로 다 원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 수행하는 목적은 불자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 윤회를 끊기 위해서 니바나를 성취하기 이런 목적이 최종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 목적이 있고 근데 그런 목적을 세웠는데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사성지고 10만급 바라미를 닦으면서 가진 재산 다 보시하고 왕국도 버리고 아들 딸 아내까지 버리고 신체 눈도 빼주고 장기 다 빼주고 목숨도 주고 이래 이제 십바라미를 닦으셨고 또 아라한이 되신 분들도 다 출가를 대부분 출가해서 오로지 수행에 정진하고 이제 부지런히 했을 때 이렇게 아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해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분들의 뒤를 우리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내고 또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업만 지은 게 아니거든요. 악업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하루 일상을 돌아보면 해로운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낫지 적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업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오랜 윤회를 하면서. 그런데 죽기 직전에 우리 이제 이번 생에 처음으로 어머니 뱃속에 임신될 때 재생연결 시기라는 마음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고 몸 시본소, 성 시본소, 심장 시본소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때 그 직전에는 뭡니까? 전생의 죽음의 마음이죠. 그 직전에는 죽음의 마음, 우리 마음은 1초에도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바로 직전에 또 마음이 있겠죠. 전생에 죽기 직전에. 근데 이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인간으로 났다는 것은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한 대상이 이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 안 나타나서는 사학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에 그러면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되겠죠. 잘 안 먹으면 사학도에 떨어집니다. 아주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근데 근데 죽을 때는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처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이렇게 죽는다 하는데 쉽게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매하게 혼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아 그때 그건 내가 선한 대상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긴박감을 일으켜야 되겠죠. 예? 그 수행을 한 사람은 그 수행한 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대상을 잘 취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죠. 아주 위험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긴박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수행.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죽으면 확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근데 죽으면 확실하다. 그럼 내가 수행 대상을 삼고 죽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이고 그러면 수행하다가 혼침에 빠지면 안 되겠죠. 지루해 하면 안 되겠죠. 예? 수행 들숨날숨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까 지루한 겁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이렇게 지루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앞에 계신다. 그래서 수행 대상 들숨날숨을 부처님 같이 이렇게 대하면 지루한 마음이 없어지겠죠. 예, 그렇게 마음을 이제 북돋아야 되는 거죠. 북돋우고
어떨 때는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이제 약간 졸음이 나고 할 때는 좀 얼굴을 뒤른다든지 귀를 당기고 이제 좀 몸도 좀 풀고 또 정한되면 밖에 나와서 이제 밝은 빛을 좀 보고 세수도 좀 하고 뭐 이래 저래도 안 되면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내 졸다가 뭐 이렇게 한 시간 다 가는 거죠. 흡침을 막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때 자기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서 번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번뇌를 없애려고 다시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정신이 또 또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이제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그때는 예, 수행 그때는 수행하는 게 이완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억지로 잠들라고 하면 잠이 더 안 들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들거든요. 그거 이제 습관이 되면 그렇게 방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 전에는 망상이 많이 들면 자해관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자해관을 그렇게. 왜냐면 우리 자기 전에는 제일 편안하죠. 우리가 이거 있으니까 제일 이완이 됐습니다. 몸도 이완되고 마음도 그래도 뭐 망상이 들지만 제일 편안합니다. 일단 아무런 방해 없이 이제 그때 제일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받아들일 그런 어떤 자세나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때 자해관을 하고 하면 이제 망상이 어떤 번뇌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면은 좋죠. 그렇게.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 몇 번씩 먹을 때 그때 그러면 집중을 하는 게 들쑥날쑥 집중합니까?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경중이나 아니면 위험함이나 여기에 따라 다르게 상황에 맞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덜 위험하죠. 또 이제 수행하려고 천천히 걸을 때는 그때는 최대한 내가 그 수행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중도가 다르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먹을 때도 이제 그냥 그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있지만 숨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만큼은 그 정도로 요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식사할 때는 그 혐오의 지혜를 개발하면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씹을 때 그 입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밥알 반찬 뒤죽박죽 섞여갖고 막 계속 씹어대는 데서 국물 나오고 하는 그 더러운 모습을 혐오스러운 그런 거로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탐착, 맛에 대한 탐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줄여나가고 뭐 그렇게 그게 청자까지 흘러가고 뭐 이장 다 보면서 그런 것이
것에 대한 혐오스러운 그런 지혜를 가지도록 하라고 네.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나파나 사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음식에 대한 혐오,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음식에 대한 혐오감 수행을 할 때 그 주제를 택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아나파나를 택했잖아요. 그럼 예. 아나파나를 하는 게 좋겠죠. 씹으면서 아나파나 코 밑에 숨 쉬는 거 그렇죠. 씹으면서 그냥 씹는 거는 놔두고 숨을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위파사나를 할 때는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탁발해서 받아놓고 이제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들었다가 이제 그 입에 들어온 음식을 씹으면서 이 음식을 4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을 4대 분석해서 목구멍을 넘어가고 위장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4대 분석해서 깔라빠가 보면 깔라빠에 이제 그 지수화합성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거기서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걸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4대 수행할 때 물질 분석할 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사마타 주제 중에 들숨날숨을 정했으니까 들숨날숨을 최대한 이제 강조해서 보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아까 하신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내가 너무 탐착을 한다. 예. 너무 원하는 거 그럴 때는 가끔 그렇게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필요 있죠. 이렇게. 다른 화면이죠. 네. 부처님께서 비구계를 받을 때 비구계를 주실 때 비구한테 오줌을 약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명확한 출처가 어딘가? 율장에 있습니다. 율장요? 네. 비구에 받는 그날 이제 우리가 비구들 4가지 의지처가 있죠. 예. 가사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길거리에 버려진 거, 그러니까 넝마 같은 거 주워서 빨아가지고 기워가지고 염색해서 입어라. 물론 이제 누가 지어서 가사 보시한다 이것도 받아도 됩니다. 식은 이제 탁발 주어진 것만으로 탁발 음식을 수용하라. 이제 물론 누가 초대해서 와서 먹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식주 빈집이나 나무 밑을 의지처로 거주처로 예. 물론 누가 이제 꾸띠를 톡을 지어주면 살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약품 오줌에 발효된 것을 약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4가지 이렇게 입장이 나오죠. 마하가사파 대가섭전자 1화에도 평생을 찌르는 한 오줌을 약으로 삼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줌을 따로 발효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로 소오줌 받아가지고 이 남방에 가면 그게 하여튼 대추여자 비슷한 요만한 크기에 예. 대추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담가가지고 지금도 미얀마 가면 법당 옆에 이 통에 담아놨어요. 예. 지금도 가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받은 거 그날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 바로 소오줌 그거는 이제 소오줌. 바로 시킨 그거는 이제
먼저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나는 그 아, 자기 오지 말고 소오줌. 자기 오줌은 약을 써도 되고, 이제 그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기 오줌이죠. 아, 이제 소 오줌에 발효된 걸 삼으라 이래놨는데, 이제 자기 오줌이라고는 명시는 안 했어. 그냥 오줌에 발효된 오줌을 발효된 것을 약으로 삼으라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자기 오줌을 먹으라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소 오줌이 맞을 것 같으면 자기 오줌도 약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마가사파 전자 같은 분들은 이제 당신 오줌을 직접 약으로 썼다고 나와 있으니까, 당시 다른 비구들도 그렇게 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오줌 요법이라는 책자도 있잖아요. 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아픈 부위마다 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변을 약으로 쓴다면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건 만병통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을 보면 아마 다 설명되어 있을 건데요. 아니 예. 책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나왔다고 자꾸 뭐라 그러고 내가 자꾸 이제 몸이 안 좋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의학에는 뭐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주고 뭐 이게 다 틀리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오줌요법 사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거는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냐고요. 그걸 먹으면 제가 뭐 단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거기에 설명에 하면 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걸 다시 이제 재 섭취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있는 특정한 어떤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게 산이나 아니면 뭐 들의 작물이나 산에 가면, 특히 이제 산에는 나무가 여름에 잎이 무성해서 가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몇 해 살면 썩죠. 이런 나무들은 대체로 질병이 안 됩니다. 이 벌레가 먹어도 벌레가 먹는 즉시 벌레가 싫어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돼서 그걸 벌레가 조금 먹고 이렇게 말아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그 마당이니까 이 바람이 불면 낙엽이 다 날아가 푸거든요. 그 나무에는 벌레가 막 바글바글 한 거래요. 이게 나무가 퇴치를 못하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낙엽이 썩은 걸 이렇게 그대로 흡수한 것은 면역력이 있어서 이제 튼튼하게 이제 자라는데, 그 나무는 힘이 없는 거라. 그 원인이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 자기가 배설한 걸 이렇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거름으로 하고, 옛날엔 다 이렇게 먹었죠. 요즘은 겉으로 화려하게 이런 걸 잘 먹는 것 같지만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먹는 적이 없어요. 보면 이렇게 부피는 늘어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건강했을 때라든가 그냥 이제 음식물만 이렇게 이제 섭취했을 때 소변색이랑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고 나올 때 소변이랑 색이 틀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 예. 노란색 오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약을 안 먹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약을 먹더라도 그래도 먹는 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약을 안 먹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다량 있어요. 예. 요에. 우리도 어릴 때, 예, 저 바깥에 나가면 손이 막 텄잖아. 때도 있고, 예. 그래, 터가지고 피가 막 나고 이러면은 엄마가 오줌에 담가를 그랬거든요. 예. 그럼 부들부들하고 나왔었어요. 당장 해보세요. 당장 부드러워지죠. 이게 상처 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당장 아물지. 근데 우리 그런 경험을 예?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이거저것 해봐도 잘 낫지도 않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신도 없고 예, 하고 싶어서 하지. 그거 뭐 억지로 뭐 죽어도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한다는 사람. 그건 뭐 안 하면 되고. 아니, 그걸 이제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답답한 사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갈게 주사를 다 먹고 아, 그거는 이어서 그렇게까지 내가 나중에 이게 우리 이게 뭐 거사님도 잘하시고 책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희도 어릴 때 엄마가 막 그런 걸 경험이 기억나거든요. 그게 제일 부작용 없고 약 중에 약이죠. 상약이라고 동요보감에도 상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불교 부처님께서 이걸 약으로 도입하기 전에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요가 수행자들은 이걸 비밀리에 약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 하면 뭐 독사에 몰려도 안 죽고 뭐 또 이제 뭐 유학자 중에 송시열 같은 그런 사람도 사약을 세 사발 먹어도 안 죽었다 하거든요. 그분이 평생 여러법을 해가지고 사약도 좋잖아. 이게 사약을 한 사발만 먹어도 즉사하거든요. 근데 세 사발을 먹어도 안 죽어가지고 억지로 뭐 이렇게 혈액 뭐 입안에 상처 내가지고 독이 들어가게끔 이래가지고 억지로 죽었다 하거든요. 그만큼 면역력이 강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본의 뭐 원폭 피해 이렇게 입은 사람들도 이것으로 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에서 많이 수백만 명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의 차이고, 이제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이 없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 또 모든 데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또 비용이 안 든다는 거. 네, 제일 큰 문제. 수행에 도움이 되나요, 스님? 되니까 하는 거죠. 그 요가 수행자들다 수행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수행하기 전에 마시고 하고 나서 마시고 몸을 이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몸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니까 그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혐오스럽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여자들 화장품 쓰지요. 그거 다 동물도 오줌들 다 있고,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쓰지요. 또 좋다고. 돼지 오줌 뭐 소오줌 이게 발치해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과학적으로도 애기 못 넣는 불임약으로 이제 임신했는 엄마들의 그 소변을 받아갔어요. 실제로 그 제약회사에서. 예, 제약회사에서 그걸 수집해서 추출해서 화장품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니까 막 쓰지. 좋은 줄 알고. 자기 오줌은 또 더럽다 하고. 스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다 마치신 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사마타를 하나 위파사를 하나요? 그건 자기한테, 본인한테 달렸죠.
아란이 되신 분들도 사마타를 하지 않고 순수 비파사나를 해서 아란이 되신 분들도 이제 그 멸진정에 들기 위해서 사마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요. 아, 네. 아란 얘기 나오셨으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조계종은 그 검증할 분이 제대로 없다라고 하는데 남방에는 혹시 아란을 점검해 주실 아란들이 많이 계신지 그것이 좀 궁금해지네요. 남을 점검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스스로. 별도로 밝히지는 않는다. 예. 인가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디에서는 그 밀림에다 그냥 사람을 이렇게 넣어서 확인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오면 아란이고 아니면 이제 뭐 그거다 이렇게 도망가면 아란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 아, 진짜 처음 들어본.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 아란이 되신 분은 스스로 아란이라고 밝힐 수도 없다고 저 알고 있는데 반대끼리는 상가에서는 밝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다 보면 어떤 분이 아란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과 나의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란이 되고 나서 네. 그런 경우 본문 지금 부처님 안 계시는 이 시대에 나의 아란 체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단 말입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걸 사례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되죠. 지금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상가 내에서 뭐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 근데 내가 아란이다 이래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경전이나 아니면 장로계, 장로니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할 일을 마쳤다 뭐 이런 개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유추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도송 같은 오도송 같은 경우 많죠. 예.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십시오. 그런 사람 찾기 전에 각자가 하면 되죠. 네, 또 없습니까? 네. 없으면 마칠까요? 네.